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또 오늘 나와주셨는데 예전에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오늘 7월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예, 그래도 그렇죠. 좋은 반등을 보여줬는데 자, 이게 이제 이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그 원인이 좀 뭐고 만약에 갈 수 있다면 8월도 어떤 동력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 뭐 해소된 부분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경기 자체도 뭐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고 뭐 앞서 에너지 얘기도 잠시 했지만 지금 뭐 유럽은 겨울까지 3개월 남았다는 뭐 얘기도 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왜 주가가 반등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네. 가장 중요했던 결국 미 연준의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미 연준의 금리 기조 자체가 조금 뭔가 변곡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 자체가 일단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특히 이제 7월달 FOMC를 이제 거치는 과정 속에서 뭐 해석에 대한 뭐 서로 뭐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예. 결국 그 엇갈리는 의견 자체가 결국 나타나는 거는 저는 시중 금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하나 뭐 차트 먼저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 네. 지금 화면상에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또 바뀌었네요.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2년물 국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약간 2년물 국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때 3.5%까지 사실은 올라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금리 자체가 2.9%까지 떨어졌고요.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3.5였던 게 지금 2.7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80-90pp 빠진 상황들. 결국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어찌 보면은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왔다라는 어떤 심리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상에 지금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연방 기금 금리하고 2년물 국채 금리를 그려놨지만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책 금리의 사이클을 사실 좀 가장 잘 반영하는 건데 약간은 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거의 정점이 그 미국 국채 금리 수준하고 거의 비슷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단 국채 시장 자체는 거의 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거의 뭐 아직 뭐 우리가 좀 뭐 중단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왔다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CMA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뭐 FOMC 회의할 때만 이게 뭐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 되냐 뭐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차트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보게 되면 지금 연말 금리 수준 또 내년 1월 달에 금리 수준 자체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냐 하면은 한 3.25에서 3.5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또 11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한 50bp 인상하는 확률이 일단은 가장 높고요. 그 후에 이제 11월 달에 한 25bp 인상을 한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동결 분위기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FOMC에서 3.25에서 3.5% 확률 자체가 46% 거의 50% 가장 많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그 연말 정도 가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당분간 조금 시장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 자체가 일단은 최근에 주가 반등, 특히 이제 성장주의 어떤 반등 자체를 상당 부분 좀 강하게 끌어올린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 금리 부분에서 아마도 그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드릴 만한 그 정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일단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나 경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해 줬으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상 어쨌든 연말까지 여러 회 남아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연말이 됐을 때 이제 금리가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채권 시장은 이제 그걸 선반영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리는 실제 정책 금리 연말에 완성되는데 시장에선 6월 중순에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지금 뭐 피크아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렇게나 빠르게 반영하는 건지.
예, 뭐 예전에도 조금은 있었던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도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선반영을 했다면 지금 2달, 3달 정도 사실은 좀 빠르게 선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습득력이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좋아졌다. 우리도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듯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그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패턴 자체를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요새 하나 또 읽는 책 중에 지금 넬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로 하는 게 이제 하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좀 급속히 퍼지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25p 인상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인데 분위기 자체가 뭐 전쟁도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야 하면서 사실은 국채 금리 자체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택 가기 전에 이미 뭐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뭐 이게 꼭 맞는 얘기지만 우리 투자자들이라든지 이 어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반응 자체를 상당히 조금 빨리 움직이게 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뭐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더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요새는 저는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매크로 보는 분들이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통 시장이 이제 대붕괴 같은 급락이 나오고 나면 반등을 할 때 어제는 채권 시장이 더 빠른 스마트머니들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반등에 따라간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6월 14일 우리가 봤던 금리 3.43이 2년물이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채권 시장 어쨌든 6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게 지속된다고 하면 주식시장도 따라갈 수 있는 거에 좀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채권이라는 게 꼭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사이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겪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미국 금리라든지 전 세계 뭐 다른 금리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씀드린 어떠한 그런 물가 정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스텝 자체가 사실은 좀 느슨해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또 경기 지표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률 지표가 여하튼 뭐 우리가 경기 침체 논란을 떠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럼 이제 어느 힘이 더 센 거냐, 경기 자체가 누르는 힘이 더 센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물가라든지 어떤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힘 자체가 이제 후퇴가 되면서 그것이 빠지는 힘이 더 세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경기 자체가 뭔가 조금 버텨주는 상황들에다가 반면에 뭐 미 연준의 물가가 정점이 나오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세 정말 연말에 중단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금리를 더 세게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올라가는 그림이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의 상황 자체는 사실은 뭐 물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사이클의 어떤 강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변수로 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게임에서도 하반기는 침체의 강도 여부, 침체의 속도가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만약에 어떤 속도가 좀 둔화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을 저희가 좀 확인하는 그 시그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분기 중에 어떤 뭐 정점, 물가가 뭐 정점이다. 뭐 이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 지금? 예, 이 물가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정점도 얘기하는데 항상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7월달 물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물가 뭐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코어 물가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소위 헤드라인 물가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되겠죠. 자, 유가 자체가 지금 화면상에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유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좀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파란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7월달에 그 전월 대비 유가 상승 하락폭 자체가 두 자릿대가 넘어서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이제 물가 쪽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헤드라인 쪽에서 물가 영향주는 결국 이제 유가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헤드라인은 저때가 떨어질 거고 예. 또 하나 이제 곡물 가격이 오늘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이제 곡물이 수출이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밀 가격을 보게 되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그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아직 조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원유라든지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7월달 물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같이 화면에 그려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이제 그 우리가 공급망과 관련돼서 얘기되는 이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 예. 뭐 화면에 있듯이 그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실제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요. 매달 발표되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변동성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 이제 공급망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시그널이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공급망 차질 쪽에서 오는 물가 압력 자체도 이제 조금씩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 서베이를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가 전월에 비해서 둔화가 되는 거로 이제 전년동을 기준으로 이제 둔화가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물가 자체의 어떤 둔화 압력 시그널 자체가 일단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아직 콘센서스가 완전히 집계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브룸버그에서 집계한 그 콘센서스 7월달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8.8%가 일단은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9.1%였으니까 한 0.3%포인트 정도가 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 자체가 조금 뭐 한 달만 갖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좀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물가가 좀 뭐 7, 8월 정점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9월 달에 미 연준의 스텝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으면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7월에 좀 반등이 나왔고 이제 8월 달도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6페이지 좀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70년 이후에 그 물가 정점 이후 여러 가지 지표하고 뭐 맨 끝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는 대부분 한 12개월 동안의 그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 한 최소 한 7% 많게는 뭐 한 3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이제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두 번의 예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1년이고요. 한 번은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 딱 떠오르시는 게 2001년 IT 버블 당시, 2008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골이 깊고 그 회복 자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빠진 이후 회복 자체가 길어지면 물가 상관없, 물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결국 그때는 이제 디프레 리스크 자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가가 반등을 못 하는데 결국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결국 경기 자체가 조금 버텨주고 또는 회복이 된 이러한 경우 또 물가는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주가 자체는 좀 반등하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잡혔기 때문에 결국 앞서 이제 강조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경기 사이클 뭐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에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그 골이 너무 심하게 깊었고, 근데 이번에 그 골이 내려가는 거를 조금 우리가 체력적으로 막아야 그 반등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 하반기 결국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 물론 지금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들이 뭐 하반기 뭐 미국 경기 뭐 별게 있겠어라는 이제 생각이고 저도 사실은 이게 뭔가 항상 이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데
너무 깊으면 또 못 올라옵니다. 네, 못 깊은데 근데 요번 같은 경우 골이 그렇게 깊지.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물론 주가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골이 깊었죠. 근데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뭐 경기 침체 논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골이 깊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반등 자체의 힘 자체도 그렇게 세게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국면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좀 밋밋한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쉐이브를 얘기하는데 거의 L자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항상 나이키형이라든지 V자 반등이 나오면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팬데믹 당시가 됐죠. 급게 파였다가 이제 확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골이 깊게 파야 뭔가 정부라든지 또는 중앙은행이 정책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책이 들어올 단계가 사실은 아니고 항상 정책이 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이제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는 경기를 좀 세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요인이 대표적인 이유가 되죠. 일단 뭐 저번 주에 저희 GDP도 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가 발표됐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그게 그냥 뭐 기술적인 어떤 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뭐 기저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봐야 될지 시장에서는 아직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 또 네,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두 분기 연속 사실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침체로 보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도 상반기에 뭐 30% 가까이 빠진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뭐 우리가 침체다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지금 와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GDP 상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격이 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또 다행히 뭐 가솔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 자체가 뭐 아주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 자체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미국 경기의 모멘텀이 둔화됐고 그래서 그 둔화 흐름 자체가 문제 자체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이어질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조금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저는 아직 좀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 뭐 밋밋하지만 그래도 급격한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뭐 몇 가지 이유를 조금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면상에 좀 하나 이제 좀 긍정적인 차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긍정적인 차트. 이게 그 항상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미리 좀 보기 위해서 항상 보는 게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각종 지표가 나오면은 매 분기 이제 GDP 추정치를 거의 뭐 주간 단위 뭐 비슷하게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지표가 많이 나온 뭐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지금 미 애틀란타 연준에서 지금 3분기 성장률을 이제 전망하고 보면 지금 정기비용률 2.1%를 전망했습니다. 일단 뭐 아주 초기 단계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하향 조정될지 위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보게 되면 그 초기에 그 추정치하고 그 끝에 가서의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3분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뭐 2.1%까지는 아닌데도 플러스를 좀 보일 가능성은 좀 엿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3분기 연속 미국 경기가 침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자체는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조금 내심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게 미국 경기 3분기 연속 침체가 안 가고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소비라든지 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사실 아까 뭐 유가도 그렇지만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한때는 뭐 5불 가까이 넘었던 것들이 지금 가솔린 가격이 한 4불, 4.4불, 4.3불 정도 갤런당 그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 부분 저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생겼다라는 부분 또 소비 심리 자체가 여하튼 조금 생겼다라는 거. 또한 이제 모기지 금리 뭐 사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기지 금리 급등세도 일단 주춤하고 저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꺾여서 조금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일단은 뭐 보기에는 소비 심리라든지 또 소비 사이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3분기 쪽에서의 어떤 뭐 반등 뭐 이런 반등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어쩌지 오늘 사실은 좀 강조드릴 게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요? 우리가 뭐 성장률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관심이 많은 게 미국의 어떤 그런 무형자산 투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2분기 GDP를 보면서 다 지표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표 항목들이. 근데 거기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그 왼쪽에 그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오렌지 색깔. 예. 오렌지 색깔. 저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R&D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러한 것들의 투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기 비연율 한 9%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8분기 연속 이게 거의 한 10% 가까이 계속 전기 비연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지금 이 성장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뭔가 큰 하락을 했느냐라고 보면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상당히 견조하다. 그게 실적과도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 무형자산 지식재산물 생산 투자 사이클 자체가 견조하다라는 거는 미국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2분기 성장률의 부진 속에서도 사실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 뭐 같이 그려놓은 내구재 소비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은 안 좋은데 이 무형자산과 관련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주목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기의 힘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하고요. 같이 또 제가 옆에 그려놓은 거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설비 투자하고 우리가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화면이 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GDP 대비 비중입니다. 우리가 설비 투자하면 이제 기계라든지 뭐 이러한 뭐 대표적인 우리가 항상 투자 사이클을 하면 얘기하는 게 설비 투자인데 그 설비 투자 비중하고 그 말씀드린 그 무형자산 투자 비중,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 갭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비중 자체는 거의 뭐 횡보 비슷하게 조금 올라간 상황이죠. 반면에 그 무형자산 투자 비중 자체는 지속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의 제조업 구조, 산업 구조,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고 그 힘 자체가 앞서 보였는데 투자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자체가 있는데 이 지표만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 부분 힘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뭐 하반기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럼 과거에 아까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견조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혹시나 그러니까 이 투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견고하되 어떤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다를까요? 과거랑? 과거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자리 와서 몇 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가 왔던 이제 대표적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부채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는 기업 부채 리스크였고요. 2008년은 가계부채 리스크였죠.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안 되고 하면서 또 이제 미국도 좀비 기업이 많다고 하니까 뭐 나자빠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 시장이 망가지고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자체가 상당히 깊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일 텐데 다행스럽게 이제 금리 수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상황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투자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그 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요번에 그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뭐 연준 의장도 강조를 하고 백악관도 강조를 하는데 가장 특징이 있는 게 이번 침체는 고용 있는 침체라는 거죠. 고용이 있는 침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기 침체할 때는 뭐 회복할 때 뭐 고용 없는 회복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복 속도가 뭐 더디다더니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고용 있는 침체이기 때문에 침체의 골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고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고용이라는 게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올라가고 미국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 해소되기 전까지는 물가 압력이 잘 안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반면에
역설적으로 고용이 있어서 소득이 계속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 자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그러한 것들이 미국 경기 자체를 계속 받치고 또 미국의 어떤 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요번 같은 요번에 어떤 침체 사이클은 상당히 좀 소프트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러한 어떤 고용 있는 침체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긍정적인. 너무 긍정적인 희망이 말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떤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최근 같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국면이면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어떤 국면이 될까? 경기 사이클이 어떤 흐름이 좀 보여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이키나 V자는 아니지만 또 이제 L자 약간 비슷하면 L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미국 경기 사이클은 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L자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밑으로 꺼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저는 유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요. 예. 결국 유럽에 지금 아까도 뭐 3개월 남았다. 뭐 브룸버그도 그러한 식의 어떤 뉴스를 썼는데 지금 겨울이 오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이 에너지 문제 자체를 해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소를 하고 저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경기 쪽에서의 불확실성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그 불확실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비 심리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L자형이 아니다. 그거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뭐 바나나형이 됐든 바나나요. 나이키형이 됐든 뭐 이러한 식의 흐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에너지 문제를 잘 이제 이번에 넘어선다라고 하면 지금도 뭐 또 신재생이라든지 이러한 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은 결국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 러시아와 관련된 에너지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과감하게 뭔가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아마 조금 성장의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BBB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안 자체도 결국 중심 자체가 그러한 신재생 쪽 기후 변화와 관련된 투자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그 유럽 에너지 문제, 그 뭐 러시아 문제도 가지고 그러한 에너지 문제를 조금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 조금 성장에 대한 돌파구를 좀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미국 성장에 대해서 그냥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을 전망을 하는데 조금은 더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가 되면 늘 어디에 크게 의존되어 있는 산업은 꼭 나중에 변하기 마련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나나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미국 경기 사이클 하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미국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 같이 저희랑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저희 뭐 위원님 많은 자료 나눠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것 중에 인플레 피크했을 때 다우지수 반등했던 패턴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공감되는 패턴이고 과거에도 결국은 과도한 인플레가 시장을 압력을 내리눌렀던 경우에는 대부분 인플레 피크아웃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외적인 게 이제 2008년 리만이었죠. 이번에는 리만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인플레 피크아웃과 함께 시장이 반등한 패턴에 그게 더 다수였잖아요. 그 패턴을 수렴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담아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3부에는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위원님 나오실 예정이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